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현실 세계로 나온 악마에게 공격받아 쓰러졌으나 다행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비운의 남성 매튜 파이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아침, 영국 노팅엄의 한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주인 매튜 파이크는 낯선 누군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매튜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무엇이 급했는지 문을 세게 두드리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매튜는 아침부터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누구냐고 말하며 낯선 사람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매튜가 문을 열어 주자마자 낯선 남자는 매튜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매튜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는 매튜가 너무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몸속에 숨겨진 칼을 꺼내 매튜를 공격하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공격에 매튜는 반격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였고 안타깝게도 얼마 뒤 매튜는 방바닥에 쓰러져 더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튜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낯선 남자는 피 묻은 옷을 자신이 가져온 여행 가방에 넣고 즉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바닥에 누워 죽어가고 있던 매튜는 낯선 남자의 눈을 피해 자신의 피로 바닥에 무엇인가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매튜의 여자친구 조안나 위튼이 남자친구 매튜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매튜의 여자친구 조안나는 매튜의 집에서 그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날 퇴근을 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매튜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조사 결과 매튜는 가해자에게 총 86번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여러 번 공격을 받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은 매튜가 강도에게 당한 것이 아닌 원한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매튜의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범행에 사용한 무기나 지문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해결할 만한 실마리가 발견되지 않아 매튜 파이크 살인사건은 점점 미공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은 매튜가 쓰러진 곳 근처에서 그가 죽기 전 자신의 피로 방바닥에 남긴 것으로 보인 3개의 글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매튜는 죽기 전 DAV라는 글자를 방바닥에 남겼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매튜의 여자친구 조안나를 불러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조안나는 간신히 현장으로 나와 방바닥에 남겨진 매튜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조안나는 이 3글자를 보자마자 경찰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조안나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얼마 뒤에 매튜를 살해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21세의 독일 남성 데이비드 와이스. 영국 언론은 독일인 용의자 데이비드가 왜 영국까지 건너와 매튜를 죽였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이후 용의자 데이비드의 어처구니 없는 살인 동기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매튜 파이크는 영국에서 태어난 20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매튜는 털털한 성격에 훤칠한 외모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의리가 있고 항상 예의가 발랐던 그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남 매튜는 평소에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닌텐도사의 어드밴스 워라는 게임을 좋아하였습니다. 2006년 매튜는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였고 그곳에서 알게 된 조안나 위튼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튜와 조안나는 공통점이 많은 커플이었습니다. 조안나도 매튜처럼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여성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녀도 매튜가 좋아하는 게임인 어드밴스 월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매튜와 조안나는 함께 데이트하면서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매튜는 조안나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였고 둘은 영국 노팅엄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였으며 좋아하는 것까지 같았던 두 커플은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드밴스 워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한 매튜와 조안나는 함께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이 게임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튜는 이 사이트에서 쉐이드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였고 조안나는 조조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였습니다. 둘은 이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어드밴스 워의 전략과 팁을 교환하자는 취지로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결국 매튜와 조안나는 자신들의 게임 사이트를 40명의 회원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로 성장시켰습니다. 당시 그들의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회원은 겨우 40명 뿐이었지만 어느 곳보다 끈끈한 유대를 가진 커뮤니티였고 회원들은 사이트 내에서 서로 소통하며 현실 세계의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매튜와 조안나도 회원들과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 매튜와 조안나가 운영하던 사이트에 특히 눈에 띄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의 이름은 이글 더 라이트닝이었는데 그는 평소에 웹사이트에서 매일매일 8시간 이상씩 활동하는 열성 회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한 이글 더 라이트닝은 덕분에 다른 회원들보다 더 빨리 매튜와 조안나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글 더 라이트닝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글 더 라이트닝은 조안나의 페이스북을 찾아 그녀에게 친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안나는 낯선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구 신청을 한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친구 요청을 보낸 사람은 독일 남성 데이비드 와이스였고 그는 21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페이스북엔 15명의 친구와 한 장의 사진만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페이스북에 있는 15명의 친구는 독일인이 아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은 데이비드의 페이스북 친구가 실제 오프라인상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친구 요청을 받은 조안나는 데이비드에게 누구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는 자기가 바로 이글 더 라이트닝이라고 말하며 친구 요청을 받아달라고 조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의 열성 회원의 친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조안나는 데이비드의 친구 요청을 수락하였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일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8년 3월 조안나가 데이비드의 페이스북 친구를 받아주자마자 데이비드는 매일매일 조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접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안나에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조안나의 사진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빨간 머리를 가진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던 조안나는 당연히 데이비드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그에게 답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멈추지 않았고 2008년 5월 3일 그는 정식으로 조안나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조안나는 데이비드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조안나는 데이비드의 집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요청을 거절하여 그를 화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독일에 있는 남자가 영국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수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어디 사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6월 매튜와 조안나는 오랜만에 단둘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매튜와 조안나가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 앞 현관에 한 남성이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튜가 누구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는데 낯선 남성은 조안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자신의 이름은 독일에서 온 데이비드 와이스이고 이글 더 라이트닝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조안나를 만나기 위해 독일에서 출발한 데이비드는 6월 21일에 영국에 도착하였고 조안나와 매튜가 휴가를 마치고 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놀란 조안나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아냈냐고 물어보자 데이비드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그들의 글을 보고 집을 찾을 수 있었다는 끔찍한 말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숙소도 예약하지 않고 영국으로 날아왔고 염치도 없이 매튜와 조안나에게 잠시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매튜는 사이트의 열성회원 데이비드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매튜와 조안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데이비드의 존재가 너무나 불편하였으나 매튜는 돈도 없고 숙소도 없는 데이비드가 불쌍하여 그를 잠시만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3일간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 수시로 그는 매튜 몰래 조안나에게 다가가 잠시만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조안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매튜 몰래 노트에 사랑한다고 써서 조안나에게 보여주었고 심지어 매튜와 헤어지라는 글을 종이에 써서 그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데이비드는 3일 뒤 독일로 돌아갔는데 독일로 가면서도 계속 조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매튜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조안나는 모든 사실을 남자친구 매튜에게 이야기했고 화가 난 매튜는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2달 후인 2008년 8월 데이비드는 매튜와 조안나의 집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매튜와 조안나는 데이비드를 보고 기겁하였고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데이비드에게 공고하였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데이비드는 그들을 째려보며 도망가 버렸고 데이비드가 사라지자마자 매튜와 조안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에서 데이비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독일에 살고 있었던 데이비드는 평생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매튜와 조안나가 만든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열성 회원이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온라인 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튜와 조안나에게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사이트에서 차단을 당한 그는 그 이후부터 절반감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마음속의 내면의 악마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데이비드는 사이트의 다른 회원에게 자신이 조만간 제거할 사람이라며 그 대상자를 메일로 보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제거할 사람은 쉐이드 바로 매튜 파이크였고 조조 조안나는 그 다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한 조안나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조안나는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벌써 매튜가 자고 있나 생각한 조안나는 즉시 거실에 불을 켰는데 불을 켜자마자 그녀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 매튜를 발견하였습니다. 놀란 조안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매튜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경찰은 매튜의 시신 근처에서 매튜가 자신의 피로 쓴 것으로 보이는 DAV라는 글자를 발견하였고 이 글자를 아냐고 조안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안나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하였고 범인은 바로 독일인 데이비드 와이스라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매튜가 죽기 전 남긴 다잉 메시지인 3개의 글자 DAV는 데이비드의 앞글자인 DAV였습니다. 매튜를 살해한 데이비드는 영국에서 16시간 정도 머문 뒤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사이트의 운영자 매튜가 죽었다는 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갔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매튜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매튜가 세상을 떠난 지 4일 뒤인 2008년 9월 24일 영국 경찰은 조안나의 진술을 바탕으로 독일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독일 경찰은 용의자 데이비드 와이스를 자택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데이비드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데이비드의 방 침대 아래에서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여행 가방 안에는 범행 당시 사용한 칼과 피 묻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 경찰에 체포된 데이비드는 2008년 11월 영국으로 소환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영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지만 모든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비드는 매튜가 사는 아파트에 방문하자마자 자신이 온 것을 보고 화가 난 매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매튜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이성을 잃은 매튜가 자신을 죽이려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 매튜를 제압하는 도중 어쩔 수 없이 매튜를 죽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86번이나 찔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론 정당방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데이비드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법원은 데이비드의 범행 동기가 자신이 사랑한 조안나를 독차지하고 싶어 매튜를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데이비드가 사이트의 다른 회원에게 메일로 보낸 살생부가 공개되면서 데이비드가 조안나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2009년 5월 데이비드는 매튜 파이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모든 것을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며 아직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관계가 실제 우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악마를 알게 된 조안나는 오프라인으로 나온 악마의 손에 남자친구 매튜를 잃게 되었고 결국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